요즘 들어 괜히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요. 남편이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신경이 거슬려요. 이런 말을 진료실에서 듣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관계가 예전보다 줄어서 그런가요? 근데 그게 정말 상관이 있나요? 하고요. 사실 이 질문에는 꽤 중요한 과학적 답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가 줄었다고 해서 감정이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의 감소가 여성의 뇌회로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뇌는 안정되고 불안이 줄어들죠. 그런데 그 신호를 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 바로 신체 접촉, 즉 관계입니다. 관계가 줄면 뇌는 그 결핍을 감지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짜증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호르몬의 균형이 미묘하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여성의 뇌는 감정과 공감을 담당하는 회로가 발달해 있어서 이런 변화를 훨씬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남성보다 감정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연결과 소통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면 여성이 먼저 정서적인 단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바로 예민함이나 무기력 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서운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남성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냥 피곤해서 그럴 뿐이야.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이미 사랑의 신호를 잃어버린 상태, 즉 감정적 단식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신체 접촉 빈도가 줄어들면 여성의 옥시토신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며 정서적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수치가 낮아지면 불안, 짜증, 불면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관계가 줄었다는 건 단순히 잠자리가 뜸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뇌가 안정감을 잃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혹시 요즘 파트너가 예민해졌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비난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뇌가 지금 나에게 연결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관계가 줄어들 때 여성의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여성의 뇌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공감, 그리고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춰 작동합니다. 뇌의 구조적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성은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읽는 거울신경세포, 그리고 공감 반응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남성보다 활발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표정 변화나 말투, 스킨십의 유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뇌는 감정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거죠. 반면 남성의 뇌는 문제 해결 중심이라 관계의 횟수가 줄어도 그걸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에서는 이게 다르게 작동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뇌는 이 관계가 안전한가? 라는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단순히 쾌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뇌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히면 여성의 뇌는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 회로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포옹 호르몬으로 불리죠. 성관계뿐 아니라 포옹, 손잡기, 눈맞춤 같은 단순한 접촉에서도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뇌 속에서 불안을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부족해지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곳이에요. 평소라면 별일 아닌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상대의 말에 숨은 뜻을 과하게 해석하며 불안감을 키우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든 여성들이 요즘 나도 모르게 예민해요.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었죠. 부부가 손을 잡고 있을 때 여성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억제되는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성에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게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즉,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의 접촉일 때만 뇌가 안정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관계의 횟수 자체보다 그 관계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적 연결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뇌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해마 히포캠퍼스의 활동이 강하다는 겁니다. 해마는 기억과 감정의 연결을 담당하는데 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세밀하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다정함, 포옹, 대화, 웃음 같은 기억이 뇌 속에서 안정감의 기초로 작용하죠. 그런데 이 경험이 줄어들면 해마는 새로운 안정감을 업데이트할 재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의 서운함이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현재보다 과거의 감정이 뇌 속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그때도 이랬잖아 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처럼 여성의 뇌는 관계를 단순한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감정, 신뢰, 애착의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면 뇌는 단순히 성적 자극의 감소가 아니라 정서적 교류의 단절로 해석합니다. 이때부터 감정 회로가 과열되고 작은 말이나 표정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요즘 왜 이렇게 별일 아닌 걸로 화를 내? 라고 하지만 여성의 뇌 안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뇌 영상 촬영으로도 확인됩니다. 관계가 활발한 여성의 뇌는 감정 조절 영역과 보상 회로가 균형 있게 연결되어 있지만 관계가 줄어든 여성의 뇌에서는 감정 조절 영역이 과활성화되고 안정 회로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즉, 뇌는 실제로 사랑의 단절을 생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예민해지는 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나는 지금 외롭다, 불안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신호를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큰 감정 폭발이 생기죠. 결국 관계의 감소는 여성의 뇌에서 사랑과 안전을 담당하는 회로를 흔들고 그 결과로 예민함이라는 감정적 경보가 켜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감정의 변화를 단순히 기분으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호르몬이 동시에 반응하면서 그 감정을 만들어내죠. 특히 여성의 경우 관계가 줄어들면 뇌뿐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밸런스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민함, 불안, 무기력 같은 감정적 증상이 생리적으로 현실화됩니다. 관계가 활발할 때 여성의 몸에서는 옥시토신,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안정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이 네 가지는 흔히 행복 회로를 이루죠. 옥시토신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며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도파민은 즐거움과 동기를 유지시킵니다. 즉, 관계는 단순히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율하는 자연적 약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옥시토신이 부족해지면 신뢰와 안정감이 무너집니다. 이 호르몬은 상대와의 정서적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핵심 물질인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뇌는 관계의 안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가? 라는 의문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나죠. 이어서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감정 기복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호르몬이라 부족할수록 예민함이 커집니다. 도파민의 감소는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일이 시시해지고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화학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은 원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며 자잘한 통증이나 두통이 생기죠. 이 시점에서 여성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태세로 전환합니다. 뇌가 불안을 느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 결과 몸은 늘 긴장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소한 말에도 괜히 신경 쓰인다, 괜히 서운하다 같은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40대 이후에 더 두드러집니다. 폐경 전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주기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면 이미 감소한 에스트로겐과 맞물려 정서적 불안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중년 여성 중 관계가 뜸해진 뒤로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남편이 밉다가도 또 미안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연쇄 반응이에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관계가 줄어들면 신체의 면역 반응까지 떨어진다는 연구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면역글로불린어 바이러스 방어 항체의 수치가 높았어요. 반대로 관계가 줄면 이 수치가 낮아지며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감기나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감정도 더 쉽게 흔들리게 되죠. 즉, 관계의 유무가 단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체 면역과 호르몬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건강 변수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누적되면 뇌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 그 순간부터 예민함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생존 반응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관계의 결핍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져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과도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본능이에요. 결국 여성의 예민함은 단순히 피로감이나 감정 기복이 아니라 사랑, 호르몬의 부족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이 만들어낸 신체적 경보 상태입니다. 관계가 줄면 뇌는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고 몸은 불안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마음의 예민함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관계가 줄어들면 대부분의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바빠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피곤함이 곧 거리감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뇌는 신체 접촉을 단순한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정서적 연결의 언어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여성이 관계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의 핵심은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적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줄어들면 뇌는 곧바로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의 태도, 표정, 말투 같은 아주 미세한 단서까지 분석하면서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닐까? 라는 불안을 만들어내죠. 이건 결코 의식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뇌의 깊은 곳, 즉 편도체와 해마가 관여하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감정과 함께 저장하는 기관인데 과거에 경험했던 외로움이나 서운함의 기억이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면 뇌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아라는 말 속에는 실제로 뇌가 과거의 상처 기억을 꺼내 재생하는 과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은 관계가 줄어들면 현재의 단절감과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 복합 감정이 예민함, 서운함, 분노로 뒤섞여 표출되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여성의 뇌가 사회적 연결, 회로 소셜 반딩 네트워크를 매우 발달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로는 타인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이 회로는 마치 신호가 끊긴 와이파이처럼 혼란스러워집니다. 상대가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뇌는 나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남성은 흔히 이런 반응을 예민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여성의 뇌가 정서적 단절에 매우 빠르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화적으로 여성은 아이와의 애착, 공동체의 유대 등 관계 유지가 생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뇌가 관계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먼저 감정적 이상을 느끼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요즘 나한테 관심 없지? 예전 같지 않아 같은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더 강한 방식으로 주의를 끌기 시작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잠을 설친다거나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정서적 거리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국 여성은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그 변화를 몸으로, 마음으로, 뇌로 동시에 느낍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먼저 감정이 흔들리고 그 불안이 예민함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성이 먼저 예민해지는 이유는 그녀가 더 감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감지하는 뇌의 안테나가 더 섬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줄면 그 안테나가 잡는 신호가 약해지고 그 공백을 불안과 추측이 메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성이 먼저 예민해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려는 뇌의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뇌에서는 실제로 연결 패턴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의 회로가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관계가 줄거나 정서적 교류가 적은 여성의 뇌를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해 보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측좌 핵누클리어스 ACC-UMBENS의 연결성이 눈에 띄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 제어를 담당하는데 이 연결이 약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반면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으니 아무 일에도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죠. 쉽게 말해 기쁨을 느끼는 회로가 잠들고 불안을 감지하는 회로만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 관계의 빈도나 접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신체적 교감이 있는 여성과 몇 주 이상 접촉이 거의 없는 여성의 뇌를 비교했을 때 후자에게서 감정 안정과 연관된 뇌 영역 특히 해마와 전대상피질의 활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뇌가 정서적 자극을 덜 받기 때문에 스스로 연결망을 축소시킨 결과예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점 약해지듯 감정을 조율하는 신경망도 관계의 부재 속에서 퇴화해가는 거죠. 이 현상을 신경과학에서는 시냅스 가지치기 시냅틱 프루닝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효율성을 위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회로를 정리하는데 관계가 줄면 감정적 교감과 연결된 회로들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감정 표현은 더 거칠어지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둔감화 단계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은 예민함을 거쳐 냉담함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예민하고 짜증이 늘어나지만 그게 오래되면 무기력과 감정, 단절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활발할 때는 도파민 분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즐거움과 친밀감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줄면 도파민의 분비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뇌가 쾌감을 느끼는 기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대화나 포옹으로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더 큰 정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요즘 왜 나를 신경 안 써? 예전처럼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뇌가 자극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이런 신경 연결의 약화는 스트레스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관계가 줄면 스트레스 조절 회로인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자리를 편도체가 차지합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감지하는 센서인데 이 부분이 과활성화되면 작은 일에도 위협으로 느끼게 돼요. 즉, 파트너의 무심한 한마디가 실제로는 공격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줄면 단순히 감정이 식는 게 아니라 뇌가 상대를 방어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변화는 수면과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회로의 활동이 줄어들면 수면 중 뇌의 재정비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아요.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아무 일도 없어도 하루 종일 긴장돼요. 괜히 울컥해요. 사실 그건 뇌가 사랑의 신호를 잃어버린 상태, 즉 감정 회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남성의 뇌는 이런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남성은 보상회로 중심으로 작동해 관계의 횟수보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성은 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온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관계라도 여성의 뇌는 더 깊고 더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관계가 줄면 여성의 뇌에서는 전전두엽 마이너스 편도체 마이너스 해마를 잇는 감정 네트워크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 연결 단절이 바로 예민함, 불안, 짜증, 그리고 감정적 냉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여성의 예민함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뇌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사랑받는 감각, 신체적 접촉, 따뜻한 대화 같은 정서적 자극이 뇌의 회로를 재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관계가 다시 살아날 때 뇌의 연결망도 다시 강화됩니다.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많은 부부가 관계가 줄어들었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 횟수를 떠올립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하지만 뇌는 그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뇌가 기억하는 건 횟수가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의 질, 즉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강도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 중 상당수는 빈도가 아니라 온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자주 관계를 가져도 감정적 연결이 없으면 뇌는 여전히 외롭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한 번의 포옹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뇌는 즉시 안정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의 뇌는 신체 접촉을 통해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그 옥시토신이 감정의 회복 스위치를 켭니다. 하루에 단 20초간의 포옹만으로도 옥시토신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마음으로 포옹하느냐입니다. 의무적으로 손만 언뜻하는 포옹은 뇌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손끝, 온기, 눈맞춤, 그리고 그 안에 정서적 집중이 있을 때만 뇌는 나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말합니다.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라오질 않아요. 이건 단순히 성욕의 문제라기보다 정서적 회복 회로가 이미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뇌는 신체적 접촉을 방어 반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더 자주 시도하기보다 더 따뜻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불안할 때는 대화와 눈맞춤, 그리고 작은 접촉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꼭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든지, 식사 중에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는다든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힘들었지?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감정의 안정은 바로 이런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따뜻한 접촉이 꾸준히 이어지면 다시 안정 호르몬을 자발적으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말라있던 감정의 뿌리에 물을 주는 것처럼요. 반대로 아무런 교감 없이 의무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면 뇌는 그것을 사랑받는 경험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위로 인식하면서 불안이 더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교감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첫 단계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잇는 일입니다. 여성의 뇌는 물리적 접촉보다 감정적 신호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손의 온기, 포옹의 압력 하나까지도 뇌의 안정 회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핵심은 얼마나 자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서로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느냐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짧은 포옹이라도 눈을 맞추며 나누는 시간 속에서 뇌는 다시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사랑은 뇌의 화학 반응이지만 그 불씨를 되살리는 건 언제나 마음의 따뜻함입니다. 결국 여성이 예민해지는 건
단순히 감정의 기복이나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예요.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지 않다. 관계가 줄면 여성의 뇌는 그 공백을 외로움으로 채웁니다. 뇌는 그 외로움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경보를 울리죠. 그래서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사실상 사랑이 멀어지고 있다는 뇌의 구조적 경고인 셈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왜 그렇게 사소한 걸로 화를 내냐고 하지만 여성의 뇌에서는 이미 연결 단절이라는 생리적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즉, 그녀의 예민함은 투정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뇌의 언어예요. 그렇다면 회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대화 중에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포옹해주고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순간 뇌는 다시 안정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그 몇 초의 진심이 수십 번의 말보다 더 강력한 치유를 만들어내죠.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 그게 뇌가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예민해졌다고 느껴질 때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녀의 말투보다 그 말 뒤에 있는 불안을 봐주세요.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횟수를 세는 대신 서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뇌는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진짜 회복을 만듭니다. 사랑은 결국 뇌의 과학이지만 그 과학을 작동시키는 건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